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이 집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난주 통계상으로는 집값이 안정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와 함께 집값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집값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집값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올해 들어서 사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10월까지 누적 8.2%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해요. 이 최근에 강남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급매물이 나왔다 이런 알림을 좀 찾아보기도 쉽고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이 좀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알기 쉽게 유명 아파트 단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서울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음마아파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최근에는 호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이 지난 9월 초에 같은 경우에는 음마아파트의 27평짜리 매물이 이 최고가인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난달에는 전용 면적 95제곱미터짜리 집이 17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 서울 전체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통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우선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0주 만에 상승해서 보합으로 좀 전환을 했다고 해요. 이 9.13 대책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제 강화,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를 했고 또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강화를 하면서 이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1년 넘게 지속됐던 서울 집값이 좀 멈췄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부동산 114 통계를 보면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마찬가지로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한 주당 0.11% 오르면서 상승의 불씨가 좀 남아 있었는데 매매와 전세 모두 전혀 지난주에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는 마이너스 0.13%, 또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12%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동산 114의 경우에는 9.13 대책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자들이 꿈쩍 않고 있다가 최근에 거시경제의 변수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불안이라든지 미중 간 무역 분쟁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것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이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에 집주인들은 좀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은 매수자들이 붙지 않으면서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들 그리고 거시경제가 좀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이것이 서울의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네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요인이 좀 큽니다. 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대규모 재건축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면서 호가가 좀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런데 대치동 중개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음마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이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 이유를 보면은 미도아파트는 실거주자 비율이 60% 정도 달하는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이제 세를 놓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사실 대출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 9.13 대책에서 이미 집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무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 그러니까 시세로 한 13억 원 정도가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좀 투자 장벽을 낮추기도 하잖아요. 이런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좀 붙였기 때문에 더욱 자금 마련길이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 경우에도 이 실수요자의 비율이 훨씬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앞으로의 집값인데요. 서울의 집값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이 무조건 전망을 좀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의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좀 의견입니다. 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1.1%, 특히 수도권에서는 마이너스 0.2%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1.5% 떨어질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매매와 전세 모두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게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 전망이 좀 좋지 않다는 건데 이 부분은 연구원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어려움이 자산 시장을 압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이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거는 고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반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지속해서 상승할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에는 하향 안정세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